한 달에 한 권 가인지 북클럽 지니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 자본주의 대전환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핫한 키워드 바로 ESG입니다. 이 ESG는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의 줄임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최근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사의 ESG 공시가 의무화되었고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라 ESG가 시장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버드 경영대학 특별교수 레베카 핸더슨입니다. 저자는 ESG의 흐름에 올라탄 기업들이 다가올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ESG는 기업의 수익과 무관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책은 시장의 전환점과 ESG를 선도한 기업들의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Environment,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 월마트의 CEO 리스 콧은 2005년 지속 가능성에 관한 3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7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자원과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월마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7년 미국 27개 소매업체 중 윤리적 평판에서 꼴찌했던 이 월마트가 다음 해 조사에서 3위로 뛰어오르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2007년부터 2년 동안 월마트의 에너지 효율은 12% 증가했고 이는 연간 2억 5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월마트의 운송 효율성은 기준연도 대비 2배 상승했고 리스 콧은 연 10억 달러의 운송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월마트의 성공에는 지속 가능성을 향한 리스 콧의 전략적 비전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단기 영업 이익 극대화가 아닌 장기적 지속 가능성 관점의 투자자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팬데믹 그리고 MZ세대의 소비 스타일을 보면 이 기업이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기업의 가치를 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셜, 사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기업의 상품, 서비스가 고용 평등과 제품의 안전,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가입니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 나이트는 신발과 의류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영자로 평가받습니다. 필 나이트는 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해외 하청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자본을 마케팅에 투자했습니다. 필 나이트는 집중적 마케팅 전략을 통해 이 나이키는 미국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4년 창립된 나이키는 첫 해 8,000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약 30년 만에 10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키 성공의 이면에는 인도네시아 등지에 열악한 여성, 아동 노동이 숨어 있었습니다. 1992년 하퍼스 매거진이 촉발한 노동 착취 문제는 이 해를 거듭하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나이키 축구공을 꿰매는 12세 아이는 하루에 60센트를 받았고 구타당하며 노동당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라이프지에 실린 나이키 축구공을 꿰매는 아이의 사진은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되었고 1997년 한 해에 나이키 상호와 더불어 아동노동, 노동력 착취, 제어로 단 기사가 300여 건 생산되었고 소비자들은 나이키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의 불매운동에 타격을 받은 필 나이트는 1998년 농장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여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환경 및 의료 안전 규칙 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나이키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Governance, 지배구조입니다. 1950년대 도요타는 지금의 10억 달러 규모의 이미지와 많이 달랐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공장을 복구해야 했고 1950년에는 심각한 이 노동쟁의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 시기 도요타 경영진은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노동자에 관한 시간, 동작 통제 등을 강조하는 이 테일러리즘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과 의지를 신뢰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요타의 현장 직원들은 여러 교육을 통해 다기능 공으로 양성됐고 한 라인에 6개에서 8개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품질과 생산 공정의 지속적 개선에 관한 권한도 관리자에서 현장 직원에게 넘겨졌습니다. 작업자는 문제가 생긴 작업
또는 부품을 발견했을 때 누구든지 생산 라인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었고, 이 도요타의 혁신은 권한과 자율성에 부여받은 현장 직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GM은 블루 칼라 노동자들을 생산 과정에서 이바지할 것 없는 존재로 인식했고, 심지어는 떨어진 볼트를 어느 손으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팽배한 불신과 긴장감은 GM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후 1990년 도요타의 시장 가치는 GM의 2배를 기록했고, 도요타는 2008년에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가 되었습니다. 도요타의 기술과 생산 공정만으로는 모방하려 했던 이 GM은 도요타를 따라잡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해외 기업 위주로 ESG를 소개하지만, 이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부터 풀무원, 올리브영, SK 등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ESG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향하는 ESG 경영. 경영자분들은 우리의 핵심 상품, 서비스를 ESG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마케팅적 관점으로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고 미리 준비하는 기업이 다음 시장을 선도합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도전과 성장에 뛰어들 용기 있는 경영자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권 가인지 북클럽. Business is love.